최근 환경단체들이 모여서 4대강 사업 이후 처음으로 강바닥에 있는 흙을 조사했는데요. 예상보다 심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4대강 바닥 곳곳에 저질토가 검게 변해서 뻘층이 형성되고 악취가 나는가 하면 수박만한 크기의 외래종 생물체, 큰빛 이끼벌레까지 발견돼서 4대강이 정화 기능을 상실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4대강 조사단 단장이시죠.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와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4대강 조사단이 최근 4대강을 직접 점검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정부 쪽 사람들도 같이 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정부 측에서 아니고 저희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중심으로 지금 현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정부 쪽에서는 지금 전혀 조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실에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의 유명무실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유명무실하다. 자, 6일, 7일에는 낙동강 가셨고, 그저께 네. 8일에는 영산강 가셨고요. 어제는 네. 금강, 오늘은 한강 조사하신다고요. 네, 지금 한강에 8시부터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부분들을 집중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 이번에 집중 점검을 할 내용은 일단 녹조 발생 현황이 어떻는가, 그다음에 큰빛 이끼벌레가 어느 정도 어느 범위에 걸쳐서 서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하천 바닥의 저질토의 상태가 어떻는가, 예. 그리고 유속을 측정해서 과연 이게 하천인지 아니면 호수인지 구분하려고 저희들이 이런 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교수님. 네. 일단 그 4대강 사업 이전에, 즉 보가 설치되기 이전과 비교해서 유속이 대체로 어느 정도 늘어졌나요? 유속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진에는 군데군데 장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정상적으로 한 70cm, 많게는 1m 넘게 초당 그렇게 물이 움직였거든요. 예. 저희들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낙동강 하류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3cm에서 초당 많게는 3, 4cm 정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미보라든지 칠곡보, 그다음에 대구 쪽 강정보 이쪽에서는 거의 정체 수역에 가까운 물론 일부 보호 주변에서는 물이 흐름이 있지만은 좀 성리에 가면은 토당 2cm도 안 되는 그런 거의 정체 수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당 한 70cm에서 1m 가까이 그렇게 흐르던 네. 물살이 지금은 거의 정체 수준이다 하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금 느려진 유속 때문일까요? 강바닥 곳곳에 또 뻘층도 형성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조사를 할 때 과연 저희들은 뻘이 쌓였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는데 그래도 3년 만에 쌓였을까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함안보에서 조사를 할 때 뻘을 저희들이 걷어냈거든요. 실제 들어가가지고 하천에서 배를 타고 하천 바닥에 바닥을 어떻게 됐는지 흙을 채취해 보니까 시궁창 냄새가 나는 썩은 뻘들이 썩어가는 뻘들이 지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심각하구나 그렇게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가 그럼 무슨 모래층이 형성이 됐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했던 거와는 전부 다 모래하천이었었습니다. 모래하천이었는데 네. 예, 이렇게 검은빛의 뻘층이 냄새도 많이 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뻘층이 형성됐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심각하죠. 왠가하니까 당초 모래 하천 바닥을 뻘층으로 하천 바닥을 아예 코팅을 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뻘층은 냄새도 많이 나고 유기물이 풍부합니다. 다시 해서 빨리 썩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썩게 되고 과도하게 또 썩게 되면 무산소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전혀 없는 뻘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천 바닥을 코팅해버렸다 그러면은 옛날에 모래에 살던 조개무지라든지 각종 조개류들은 거의 절멸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아마 대부분의
하천에서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을 하고 계셨는데 생각보다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예. 악화되는 속도가 빠르다. 예. 네. 지금 그 수질 문제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 네. 이렇게 뻘이 발견되고 주변에 대규모 취수장이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많죠.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북도, 부산, 대구, 울산 일부 시민들이 먹고 있는 취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 전체에서 약 한 1,300만 명이 그 물을 취수해서 먹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강정보 같은 경우에는 대구 메리취수장에 위치해 있거든요. 거기 한 1,300만 정도가 먹고 있는데 거기에 메리취수장 직 상류 지역에서 저희들이 채취를 해보니까 역시 시궁창 냄새가 나는 뻘들이 아예 그냥 하천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수장 인근에도 이런 뻘들이 썩은 뻘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식수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교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꼬아서 녹조 라떼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데 그 녹조 현상이 벌써 일어나는 곳도 있습니까? 최근 장마 전에는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아예 하천이 초록색이었거든요. 장마 기간에 일부 그 물들이 공급 때문에 조금 희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영산강의 지층을 조사해 보니까 지층에는 아예 그냥 그러니까 녹조가 아주 대규모로 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산강 지천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장마 기간이 끝나면은 아마 낙동강, 영산강, 금강 이런 또 한강의 일부 이런 구간들은 대규모 녹조 번식으로 아마 하천 색깔이 녹색으로 아마 띄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수온이 높아서 그렇다. 정부 측에서는 그런 말도 하는 것 같던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햇빛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정부 자료인데 총인 그러니까 부영양화 녹조 발생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성들인데 오히려 일부 구간에서는 수질이 개선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올해는 햇빛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도 얘기. 근데 저희들이 최근에 몇 개월 동안 기상청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예년 온도보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그리고 일부 구간에 일부 달에서는 오히려 수온이 좀 낮았습니다. 온도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적재하지 못하다고 그러네요. 봅니다. 해명이 안 되고 있군요. 지금 큰빛 이끼벌레. 이거 좀 징그럽던데요. 축구공 크기만한 해삼 모양 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이게 4대강 유역에서 지금 다 발견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요? 일단은 큰빛 이끼벌레는 하천 생태계가 아닌 호수 생태계, 즉 물이 고였을 때 번식하는 동물로 지금 생명체로 알려져 있거든요. 보기에도 아주 징그럽고 독성이 있니 없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는 큰빛 이끼벌레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상당한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고인물에서 사는 그런 생물체다. 그 생태계 교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지금 정부도 이런 현상 모르진 않을 텐데, 입장이나 내놓은 정부 측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이때까지의 정부 대책을 보면은 수질이 악화되면은 수질 개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대항 사업으로 수질을 악화시키나 놓고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4대항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이용해서 수질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황당한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 낙동강 수질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댐과 보에서 약 9천만 톤, 돈으로 따지면 약 45억 원어치 해당되는 물을 하천에 흘러내려서 수질을 개선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떤 사례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환경부는
녹조 발생을 기정사실화시키고 그 다음 대책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녹조 발생을 억제시키는 그런 수질 정책을 피해야 되는데 기정사실화시키고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동대학교 박창근